이 편지는 경기도 일산 동구에서 최초로 시작돼 1년에 지구 한 바퀴 반을 돌면서 수많은 취준생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당신은 나흘 안에 대한민국의 고독한 취준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형식의 제한은 없으며 영상이나 음성 편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이 취업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뭐야? 지령이야 뭐야? 지렁이? 뭔가 하늘에서 미션이 이렇게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편지 이거 4일 안에 안 보내면은 행운의 편지 같은 거네요. 그거 있잖아요. 뭐 100명에게 안 보내면 네. 뭐 저주가 3대가 내리는 뭐. 거였나? 3대가 뭐 이거 초등학교 때 행운의 편지 써서 네. 친구 책상에다 넣었다가 저도 네. 읽었어요. 네,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찔러가지고 네. 제가 벌 선 적이 있어요. 악몽이. 약간 좀 사람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미션인데 네. 이건 사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정말 행운의 응원 네.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 이 뜻깊은 캠페인의 첫 시작을 여기서부터 이제 뻗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게 영향력 있게 파급력 있게 퍼져 나가려면 네. 일단은 셀럽이 해야 저변에서부터 돼요. 셀럽이. 맞아요. 저변에서부터 딱 확대가 되어야 돼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 가장 셀럽인 이경 씨. 이경 실장님이 제가 셀럽. 그럼 제가 일단 뭐 정말 셀럽스러운지 모르겠는데요. 스러운 게 아니고 셀럽이에요. 그럼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제가 네. 한번 용기를 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가 취준생 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독한 취준생 파이팅! 그러면 이발소 코너를 좀 변신의 의미로 병신이요? 저기 혹시 어릴 때 상처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까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까지 먹었나 봐요. 아니 지금. 원래 듣고 싶은 대로 들리잖아요. 네. 누군가가 많이 그런 표현을 썼었나요? 저희 진짜 아니 제가 치유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이 방송 아까 저 전도도 해주시고. 네, 19살 취리니님이 듣고 있을 텐데 네. 이런 거친 언어 정말 에바 참치 꽁치입니다. 에바 참치 꽁치 안 되도록. 미치겠다. 일단 우리 취리니님 왜 이게 이름이 어렵니? 취리니님의 자소서 소원 들어가 봐야겠죠? 네. 네, 19살의 성대로 또 우리 희경 씨가 읽어주신다고 하니까 발로 쓴 이력서를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발로 쓴 자소서를 소환해야죠. 네, 네. 발로 쓴 자소서 소환. 취리니입니다. 일단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적어줬어요. 인사로 손잡다 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줬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시장에 많이 놀러 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하셔서 저도 같이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매일 인사를 하다 보니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인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장에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이렇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사람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밝은 미소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다수의 고객들과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나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19살 취리니님이 쓴 자소서예요.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제가 딱 요맘때쯤에 네. 이런 자소서를 썼어요. 진짜요? 네, 네. 은행 들어가시려고? 아니요. 그 어떤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네. 본인 대입을 그때- 준비할 때도 이런 네, 내용 네, 쓰고 네, 네. 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 통해서 순대국밥집을 하셨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냥 가게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 앞에서 막 춤추고 개그맨 시험 볼 때도 이런 대목들을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누군가에게 시장 통해서부터 뭐
기쁨 주는 게 참 좋았고 인사를 해서 대인관계가 참 좋았고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했던 것 같은데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린이 양.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일하건 간에 네. 인사 잘해서 손해 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에 뭐 저희 뭐 할머님이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는데 혹은 뭐 저희 할머님이 뭐 휴게소에서 일하시 만약 이랬으면은 조금 덜 와닿았을 텐데 네. 이 시장이라는 공간은 네. 가장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네. 사람들이 맞닿는 곳이잖아요. 사람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럼요. 여기에서의 인사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거는 저는 네. 이 친구가 어딜 나가도 정말 성공할 친구겠구나라는 맞아요. 그런 소양이 느껴졌어요. 네. 저도 방송사에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네. 뭐 엔지니어 감독님들도 계시고 뭐 PD님들이나 아니면은 선배들이나 전부 다 불러서 네. 네가 방송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일단 1년 동안 인사를 인사로 잘해야 인정받으면 너는 여기에서 음. 정말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라는 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네. 인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맞아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기찬 전문가님? 내용보다 지금 그 이태원 아나운서 입사하셨을 때 선배들이 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회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그런데 날리지하고 스킬은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애티튜드는 장기간에 이게 인생에 살면서 습관화되는 거거든요. 네. 어허. 그런데 회사에서 먼저 이 사람이 우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볼 때는 날리지나 스킬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애티튜드를 먼저 봅니다. 장기간. 그래서 기업체에서 지금 고정관점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네.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성장 과정을 쓰실 때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생각하고 쓰셔야 되는데 네. 지금 지원하는 회사의 가치관에 내 성장 과정이 녹아 있느냐 네. 부합하느냐. 아니면 직무 역량에 어울리느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은행에 물론 텔러를 하시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은행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네.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찍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네. 인사만이 텔러가 전부가 아니어서 네.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인사로 손잡다 조금 추상적이어서 시적인 느낌은 좀 듭니다만 네. 네. 조금은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손을 좀 봤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떨어졌었거든요. 네,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지금 한 10몇 년을 돌아와서 오늘 들은 것 같아요. 네. 나 너무 멀리 돌아왔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 금융권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런 금융고등학교 이런 네. 실업계에서 텔러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성장 배경이 대부분 주제가 인사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네. 다 보진 않은 그래서 네. 차별화가 안 됐을 것 같다는 느낌도 또 아하.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보통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미숙하고 네. 기계와의 관계가 네. 훨씬 더 깊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굉장히 잘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치지만 네.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좋죠. 예, 물론. 그래서 왜냐면 네. 저는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하, 네 그렇죠. 네, 고객분들이 이 창구에서 직원들을 보고 정말 친절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찾아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직원과의 뭔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른 데 자리가 있어도 그 직원만 기다렸다가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요즘에는 아예 직원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창구에서. 네. 제가 예전에 일할 때 분명히 제 앞자리가 비어 있어서 네. 아버님 제가 업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나는 거기로 안 갈 거야 이러고서는 그 다른 여자 행원부한테 가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너한테 나갈 거야. 그런데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은행 그 금융권의 이미지가 네. 정말 이렇게 어떤 인사, 뭐 상냥함, 네. 미소 네. 이런 것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죠. 저도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국가직무 능력 표준에서 네. 자료를 보면은요, NCS. 예, 창구
그 사무는요. 고객의 응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정말 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뭐 금융 소비자 보호라든지 펀드 네. 세일즈까지 대출 업무까지 네네네. 다 전반적인 업무를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금융 제도에 대한 그렇죠. 예,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전에 기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얼굴은 고칠 수 있어도 이제 성격은 고치기 힘들다 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소양. 성정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19살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전문적인 그 언급은 하지는 않았고 사실 미숙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네. 추정해 보건데 지금 전공을 또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자기소개서 안에 녹여낼 수만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다 갖춘 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 전체화 그 자기소개서를 안 봤기 때문에 이게 네. 단면만 보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요 파트만 좀 살리고 다른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 경쟁자하고 좀 차별화한다 그러면 저는 인사를 살리겠다 그러면 네. 차라리 3사에 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사라고 하면 인사, 감사, 사과거든요. 와, 우와, 대박. 네, 그러니까 소름. 네,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서 좀 차별화되게 그리고 네. 그게 왜 은행의 텔러의 업무의 중요한 코어 컴피턴스인지 네네. 핵심 역량인지를 역량, 얘기를 네. 해주면서 좀 쓰시면 요 파트를 좀 살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앞으로 이제 나는 선생님 3사에 강하다 그래서 삼성, 현대 뭐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근데 했더니 오늘 선생님 아니야. 방송 이거 듣고 모두들 이제 또 이제 이름 3사에 지어달라고. 강합니다. 이렇게 쓰면 네. 어떡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무와 관련해서 좀 꼼꼼함을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은행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신 업무, 여신 업무, 외환 업무 이렇게 크게 네.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텔러 직군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수신 수신, 업무를 그렇죠. 담당을 하게 될 네. 거예요. 그런데 텔러 직군 중에 아마 지점의 모텔러 업무를 담당을 해서 그 지점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 돈을 분배하고 업무가 끝나면 시제 처리를 한 다음에 돈을 다시 모아서 그걸 금고에다 넣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시제라는 건 꼼꼼해야 돼요. 진짜. 정말 맞아요. 일원 하나도 그렇죠. 허투루 계산하면 안 되고 그게 네네. 딱 맞아야 그날의 은행 업무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일원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꼼꼼함을 좀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꼼꼼함도 들어요. 굉장히 좋다. 제 태연 아나운서가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역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깃대은행에 시제 있었잖아요. 이런 건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네.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편한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니 해도 자꾸 기억이 남는 건 아니 너가 테란 갈 거야? 나 옆 사람한테 갈 건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네. 긍정적인 건 네네. 처음 자소서를 쓴 것 치고는 오, 잘 썼어요. 타이틀도 네네네. 또 달았고 네네. 소제목을 네네. 또 놓치기가 네네. 쉬운데 그런 게 다 달려 있는 걸 보면서 네네. 그래도 아직까진 희망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참고로 네. 아까 그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일 게 있는데 물론 시중의 은행들이 각자가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이 있겠지만 범용적으로 보편적으로 은행원이라고 하면 갖춰야 될 역량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아하.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우리가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지능이라고 네.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통 보면 소통 능력 그리고 이제 은행은 비밀 준수를 얼마나 할 거냐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객하고 공감, 영어로 엠퍼시죠. 네.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이제 은행 업무는 이태원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 상사의 지시에 굉장히 잘 따라해 줘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커그니티브 어빌리티라고 해서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디테일에 강하느냐. 그다음에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판단력이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판단력의 사례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왔는데 텔러가 보고 이건 보이스피싱이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하기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추세들을 보시고 제가 이런 게 강합니다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자기소개서 두 번째 항목 교내외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태연 아나가 읽어주실까요? 네. 19세 목소리?
갑자기 어저 당황스러웠어. 네. 갑자기 당황했어. 자, 그러면 빨리 편하게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네. 네, 타이틀을 또 소제목을 잘 뽑아줬어요. 자신감 있는 첫걸음이라고 소제목을 달았고요. 처음에 금융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첫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들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울수록 자신감이 생겨 처음으로 K대학교에서 열리는 정보처리 기능 경진대회라는 창업대회에 나가 동상을 탔습니다. 또 학교에서 열리는 교내 취업 강화대회, 취업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에 나가 동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마다 힘들기도 했지만 상을 받게 되면 뿌듯하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시도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먼저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냥 이쁘네요, 그냥. 시린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러게. 아빠의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게요. 자, 어떻게 느끼셨나요, 박기찬 전문가님? 저는 이게 그 상을 많이 받아서 좋긴 한데요. 아까 네. 얘기의 반복인데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나아지는 자기소개서가 되려면요. 첫 번째,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차례 우리가 얘기했던 스타 방식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텔러 직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역량을 꼽으시고 그 역량에 따라서 카테고리로 이 수상을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소통이다 그러면 소통에 대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을 받았고요. 네. 아까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에 대한 치밀함. 그러면 꼼꼼함. 치밀함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상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역량이 이미 대회 기관에서 상으로 입증이 된 친구구나라고 이해가 네. 쉽게 될 텐데 네네. 상만 쭉 나열이 돼 있어서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경쟁이잖아요. 네. 이 자소서 자체도 경쟁인데 그러려면 읽는 이로 하여금 기억에 맞아요. 좋은 맞아요. 느낌으로 기억에 남아야 할 텐데 네. 분명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는 이 자소서만 보니까 네. 참 이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회사 인사팀의 눈에는 그냥 되게 그냥 노멀하네. 네. 그냥 열심히 살았네.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여질까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성 있는 자소서를 써보면 어떨지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가 전에 PPT 발표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쭉 다 써놓고 그걸 맞아요. 발표할 때 그냥 읽는 네네네. 그런 발표가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력서에 있는 수상 내역을 그냥 문장으로 쭉 맞아요. 그렇죠. 써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력서에서 인사 담당자가 그냥 맞아요.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굳이 문장화해서 여기에다 반복해서 맞아요. 똑같이 써놨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칸을 더 재밌는 내용, 이력서에 담을 수 없는 다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네. 이미 앞에서 썼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재탕하면서 맞아요. 옮겨 쓰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네. 날려버렸다라는 맞았어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뭐 어떤 느낌의 수상 몇 네. 개 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든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아니면 거군요. 지금 전체 이 앞에 이력서가 있으니까 전체를 빼고 다른 내용을 쓰시든지. 네. 네. 근데 선생님 그 은행이라는 게 사실은 어쩌면 약간은 좀 경직된 조직. 네. 그러니까 융통성보다는 꼼꼼함과 네. 뭐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 자소서 안에서도 좀 이렇게 통통 튄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안 좋아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너무 좋은 지적이죠. 그러니까 네. 그 업종이나 회사의 문화를 이미 알고 지금 썼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네. 좋은 건데 네. 통통 튄다는 것과 그 회사가 추구하는 문화하고의 연결성은 좀 차이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은 통통도 튄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아까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그 앞에 있는 그 이력서를 또 한 번 나열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본인을 알리는 시기에 그 지면이 허락이 몇 개 안 되는데 또 하나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거를 손실을 기회를 하는 거죠. 놓치는 기회비용에서 거죠. 지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저는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 풀 원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짚고 있는 이 항목과는 별개의 항목이지만 성격의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 친구가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을 한 내용을 보면 제가
승부욕이 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되는 걸 싫어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조직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뭔가 그걸 그렇게 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표출되는 것. 네. 이건 어떻게 맞아. 볼 수 별로 있을까요? 좋지 여기에다가 기재하는 것 자체가 글쎄.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신감은 좋지만 지나친 자만감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전화 인터뷰를 우리 작가님이 할 때 본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 친구가 본인의 장점은 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단점은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건 뭐지? 이게 뭔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의 장점은 개그감이 있어요. 뭔가 이 상반된 성격을 결혼은 했지만 사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사람 생각이 똑같은 게 저도 메모를 똑같은 걸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눈에도 네. 보일 정도면은 인사팀 눈에는 더 쉽게 잘 보인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주의를 좀 음.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취린이 님은 왜 이렇게 취업이 빨리 하고 싶을까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돈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빨리 돈을 좀 벌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긴 했지만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통화 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만 원을 모아온 홀리. 경험이 있다고 해요. 야. 고등학생인데. 오. 이야. 아, 아니 근데 진짜 고등학생에게 3만 원이죠. 30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은 느낌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왜 자소서에는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르바이트도 1년 넘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인사 담당 입장에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돈을 밝히면 좋지 않은 이미지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 300만 원 정도를 아니, 벌었다 이런 건 밝히는 느낌은 그래서 아니죠. 밝히는 느낌이 아니어서 이거를 뺀 이유가 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을 쓰시면 도움이 될 텐데 아. 제가 어떤 해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다는 과정을 쓰고 그게 은행하고 어떻게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연계점을 못 찾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이 이야기와 끈기하고 연계를 시켜도 저는 그러니까요. 참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끈기라는 그 항목하고.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금방금방 일을 그만두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년 넘게 아르바이트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끈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사례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그렇죠? 하나만 더 지금 이제 본인이 300만 원을 모으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작가님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돈의 소중함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 이런 네. 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은행에 들어가면 고객의? 우리 은행의 고객의 그렇죠? 돈의 소중함을 네. 제가 이렇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네. 조금 와닿을 것 같은데. 아니? 야. 그래도 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갈 건데. 난 인사 잘하고 예쁜 사람한테 갈 거야. 저는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 이 친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설득력이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필을 한 게 저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잘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행에서 상품을 잘 팔려면 설득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피력을 했대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고객을 설득해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고객한테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금융 상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뭔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네. 굳이 은행에서 내려오는 캠페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말을 잘하니까요. 설득력이 있으니까요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걸 사짜 느낌 나거든요. 억지로 많이 팔면 결국에는 고객이 그걸 언젠가는 해지할 수밖에 네네네. 없어요. 네. 불필요하면.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요. 고객의 성향을 잘 분석하고 맞죠. 이 고객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그 여러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특히나 저희 엄마가 거래를 하시는 은행이 있는데 네. 그 은행은 그 이니셜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은행은 유독 어머니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어디 같이 야유회 같은 데도 가고 네. 뭐 때가 되면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이렇게 제안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걸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시죠. 마치 그렇죠. 어디 네. 왜 네네. 휴지 주고 장갑 네. 떴다방? 그러니까 약간 떴다방처럼 그런 어. 상품을 할 때 아유 그래 뭐 어차피 이게 뭐 결국은 내 돈이고 뭐 은행 돈도 아닌데 뭐 하고 그거를 자꾸 맞아요. 들어주시는데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한 이틀 전에 나한테 나 그거 다 해지해버릴 끼다. 아주 그냥 내가 그거 15년 후에 찾는다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돈 쓸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15년 동안 다른 데에 쓰면 훨씬 더 그러니까요. 유용하게 굴릴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그 돈 쓸 수 있겠나? 내가 15년 동안 막 근데 그 안에 죽지 않겠나? 그러면서 네. 저희 어머니가 한 이틀 전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 은행에 대한 직원의 신뢰까지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이미지까지 그러니까요. 나빠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방금 태연 아나운서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네.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대목이 상품을 그 제한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장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 네. 자산을 그래서 분석하느냐. 고객분들이 그 서비스에 만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주변 분들한테 또 입소문이 나고 그렇죠. 새로운 그럴 수 고객을 있죠.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억지로 설득해서 상품을 팔 수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소탐 대실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 이태원 아나운서 얘기 들으면서 아니 왜 은행을 나왔지? 저러면 좀 지금쯤 은행장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사고 방식을 갖고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지금 행장쯤 됐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예요? 저기 손님이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는 그래서 사모님들을 공략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까 이태원 아나운서 얘기 조금 더 이게 뭐 전문적인 건 아니고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죠. 그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는 푸시 전략이 있고 하나는 이제 풀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7인 학생이 얘기는 푸시 전략이죠. 예. 내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당신 아들 따라오세요. 네. 근데 네. 풀 전략을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조금 우리 인간 심리로 봐서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풀 전략이죠. 본인이 결정하고 커스터머가 결정하게 하는 건데 푸시 전략은 밀려서 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후회가 돼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7인이님의 자소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네. 이 자소서를 실제로 제출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오늘 우리 이발소를 위해서 집에서 며칠 밤낮 고민하면서 실제로 써봤다고 하니까 네. 네.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도움을 받으셔서 입사 원서를 내실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타일링 결과는 저희가 또 보내드리죠. 네, 저희가 취린이님의 스타일링 결과를 이발소 한정판 USB에 고이 담아서 한정판. 보내드릴 거거든요. 잘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7인이님 화이팅! 저희가 화이팅! 응원할게요. You can do it! 네. 자, 이렇게 이발소 최연소 손님 취린이님의 자기소개서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드린 스타일링 팁은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감기약 선정 같다. 어머.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것처럼 참견 좀 해주세요. 이 코너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요. 꽂히는데요. 이런 것도 네. 괜찮다. 네. 그러니까 참견 구다사이, 참견 플리즈. 참견 네. 좀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취업 준비생들의 네. 고민을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감나라 해달라. 배나라. 근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참견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나름 괜찮네요. 깜찍하네요. 참견해주세요. 귀엽죠? 저희 참견해주세요 코너에서는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앞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발소를 검색을 하셔서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익명으로 보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결정장애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 취준생 환자분들의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와, 네. 근데 이거 고민되는 상황들 진짜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나는 그 취준생이라 돈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오늘 연애해도 뭐, 될까요? 예, 뭐 아니면 뭐 연애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오늘 스테이크 한번 썰고 싶은데 오늘 한번 썰고 2주를 굶을까요? 네. 예, 아니면 그냥 소박하게 2주를 안정적으로 갈까요? 뭐 등등등 여러분 그렇죠. 네. 뭐 결정장애 올 것은 거창한 것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아주 소박한 사연도 저희가 다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견을 각각 하는 건가요? 저희가 참견 잘 될까요? 이게 진행이? 글쎄요. 이거 뭐 룰 없나요? 룰? 룰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일전에 모여서 뭐 회식하고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그냥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낸 우리의 아이템이잖아요. 네. 개편. 네, 맞아요. 네. 일단은 룰을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고 나서 노사연? 이렇게 또 기습으로 또 치고 들어오시네요. 자, 사연을 취준생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참견 발언 시간은 한 사람당 단 40초만 드립니다. 우리 손석희 선생님도 1분은 준다. 20조를 뺐네. 40초 저희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PD님이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에요. 네. 그 재미없으면 밖에서 절대 안 웃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럼 40초 지나도 제가 네. 계속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PD님이 바로 그냥 내려버릴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그거다. 대선 토론 느낌 나는데요. 네. 그러게요. 아마 저희가 지금 영상이 없고 소리만 나가기 때문에 네. 잘 체감하실 수 없겠지만 붕어처럼 아마 입만 뻐끔뻐끔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남이 발언을 할 때 방해를 해도 되나요?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 남았다. 옆 사람 마이크 와서 얘기할 그냥 때? 입 대고 얘기하세요. 나 완전 자신 있어. 그러면 일단 진짜 네. 갑자기 말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치솟고 네. 있거든요. 네. 한번 참견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짧은 네. 시간 안에 강력한 참견을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오늘의 첫 순서 닉네임 노담님의 참견해주세요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대학에 흥미가 없는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지방의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학교에 정도 안 가고 수업도 듣기 싫고 그냥 자퇴하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만 자꾸 듭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어요. 작년에 봤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졌거든요. 정말 아까웠어요.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자니 등록금도 아깝고 또 부모님이 실망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제 참견해주세요. 결정을 위해서 참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학교 선배 입장이다. 네. 그러면 대학에 계속 다닌다. 네. 아니면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빠밤 빠밤, 빰빰빰 빠밤 빠밤 지금 여기서 따라하시는 분들은 나이 좀 있으신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음악인데 저렇게 떼창을 하나 싶은데 어린 그러면 사람이죠. 어린 사람이고 자, 이게 먼저. 이미지에 우리 선배 그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 결심했어. 발언 순서를 정해서 네.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박기찬 전문가님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밤 빠밤 그래 결심했어. 대학에 계속 다닌다.
지금 시간 흐르고 있다. 40초 지나고 있어요, 선생님.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첫 번째 이분은 지금 대학을 간 것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간 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대학도 본인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갔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부모님이 이 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때려치면 부모님이 주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어졌다는 게 10초 남았어. 현실을 벗어난 소극적으로 지금 지원한 거고, 공무원은 100명 시험 보면 2명 됩니다. 도피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지경으로 지금 본인이 몰고 진짜 끌었다. 진짜 꺼졌어. 진짜 끌었어. 지금 붕어처럼 이거 이만 괜찮네. 껌껌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개준하네. 왜냐면 우리 대선 토론에서도 네. 그 후보들이 이렇게 막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네. 아. 자, 다음 이제 김정훈 쌤의 이야기를 네. 들어볼까요?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쪽에 오.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자, 150살까지 살 거예요. 앞으로 이 학생 세대 150살까지 살 거니까 1년 정도 늦어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요. 요즘에 대학 그만둬도 나중에 입학금만 다시 내면 학교 다시 다 받아줘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복학하면 되니까. 자, 공무원 시험 또 아깝게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아까우면 다시 한번 도전해야죠. 그래서 공무원 되고 나서도 학교 다닐 수 있는 길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계속 대학을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시간 딱 40초. 시간 야. 와. 뭐야, 근데 이거 뭐라고 왜 이렇게 떨려? 나 그냥 참견해주고 싶은 건데 뭔데 이거 뭐야? 오, 40초 맞췄어. 40초 정확하네. 이깎게 뭔데 날 떨리게 하는 거야? 네, 시간 개념이 분명한 정훈 쌤의 의견이었고요. 네, 생방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딱딱 맞히네. 네. 자, 이제 희경 씨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밤. 그래, 결심했어. 대학에 계속 다니는 거야. 그 이유는 일단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뜻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왔어요. 꿈도 없어 보여요. 희망도 아직 희미해 보여요. 네. 그런데 그 공무원을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간절한 염원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냥 일단 조금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안정적인 공무원을 택하신 것 같아요.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네, 아깝게. 아깝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분은 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막 2분이 40초라니까 우리. 40초. 네. 아직까지도 꺼져 있어요. 정말 야박한 PD님. 우리 PD님이 그 이름부터 벌써 거만하잖아요. 중동? 나 PD야. 나 PD야. 나 중동 PD야. 그러니까. 가운데 중. 정말 야박하게 이렇게 마이크를 꺼버리는 나 지금 할 PD님과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40초밖에 안 되니까 참 힘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태연 아나의 순서입니다. 네. 빠밤 빠바밤 빠밤 빠밤 빠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자, 공무원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공무원 시험 지금 계속 준비해서 되면 좋지만 안 돼서 150살까지 산다니까. 150살까지 연금 받아먹겠다는 지금 김정은 쌤의 이런 욕망이 지금 표출된 의견이었고, 네. 만약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방해 공장 네.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를 자꾸 말 걸지 마세요.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인데 태연이 취업이라도 해야 아나운서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이거 진짜 오, 너무 경쟁률이 가만히 있어봐. 심해서 3, 2, 이거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40초씩 한 번만 더 가자. 이게 그러니까 40초 이분은 참견을 원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 40초에 이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건 너무하잖아. 저 지금 마이크 들어왔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해가지고 제일 잘한 사람 혹시 상 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보상을 받아야 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참견을 해드릴 텐데 네. 네, 일단 오늘 그러면 4명의 참여 중에 어떤 의견을 선택하느냐. 네. 근데 이분 당사자가 아닌데 밖에 스튜디오에서 일단은 네. 가장 합리적인 결정 같아 보이는 의견을
제작진이 해주시네요. 투표로 정해주신다고 하는데 냉장고로 부탁해처럼 이제 몇 승이 쌓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참견 1승. 네, 요 스튜디오에다가 포도알 붙이는 걸 만들어 주시고 네. 포도알 한 10개 정도 모아주면 교회 다니시나 봐요. 탕수육 깐풍기. 암만 돈이 없어도 연필 한 다스는 줍시다. 그 정도는 받아야지 솔직히. 네, 그러니까. 아니 오늘 정말 제가 좀 이상한 게 컨디션이 이상한지 여기 보니까 오늘의 대본에 오늘의 참견인을 뽑겠습니다잖아요. 네. 이거를 띄어읽기를 잘못하니까 오늘의 참견인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견이 또 설마 이 견자를 그러게요. 아 이거 참. 안 됩니다. 안 네. 돼요. 야, 자, 그래요. 저희 오늘 참견을 해봤는데 네. 이 소소한 참견에서 세 분은 대학을 계속 다녀라. 네. 네. 그리고 한 분 정훈 쌤은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시험 봐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자, 혹시 밖에 있는 우리 제작진 투표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대요. 결과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그럼 저희 이 참견인이 프롬프트에다가 누군가요? 네, 내 뒷말까지 다 들으면 나한테 온다니까 네, 지금. 한번 발표를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참 견인이 되면 좋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참 견인. 오늘의 그냥 참견인은 견인하세요. 짠. 오늘의 참견인 야. 김장훈 쌤. 몰표를 받으셨어요. 내 표 몰표를 받았어. 근데 야. 제 생각에 저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에 네, 이거는 내용을 들으신 게 아니라 이 또 방송쟁이들 또 제작진들은 그렇지. 또 시간을 시간에 딱 또 맞췄죠. 민감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비난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밖에서 PD님이 동그라미 표시를 우리 해주셨어요. PD님이 그 소수자 약자에 굉장히 감정입이 되셔가지고 3대 1이니까 이런 엄한 곳에 그런 마음 쓰지 마세요.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선보인 참견해주세요 코너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발소 22번째 영업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여서 또 그러니까요. 입을 털었어요. 네. 어떠셨는지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반가웠고요. 한 달 만에. 근데 맞아요. 40초 시간이 상당히 짧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진짜 1분으로 좀 건의하자. 오늘 네. 다른 걸 다 모르겠고 이것만 기억 남네요. 40초. 저는 오늘 개편 후에 저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네.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네. 재미와 정보까지 함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마음에 좀 흡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장훈 쌤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1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몹시 기분이 좋은 그런 참견인 상태입니다. 1승이요 오늘. 그렇군요. 초대 우승입니다. 오 초대. 우리 야. 태연 아나는 어땠어요? 저는 지금 정훈 쌤 때문에 좀 살짝 열이 올랐어요. 왜요? 빈정 상했어요? 네, 빈정 상했어요.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참견. 지금 제 의견에 참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 만큼 네. 앞으로 이 코너를 주력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제가 주력해서 방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발소는 대한민국 고독한 취준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아주 갖가지 방법으로 응원하고 있죠. 네. 네, 이력서 고쳐줘, 자소서 고쳐줘, 고쳐줘. 응원 메시지도 보내줘. 보내줘. 또 저희가 선물도 오, 보내드리죠. 오. 고민도 또 같이 참견을 해드립니다. 네. 공개 방송도 해줘. 네. 정말 핵 이득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발로 쓰고 있는 분들 뭘 이력서를 네. 퍼뜩 소환해 주세요. 네, 이력서는 ebsresum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공부는 누구나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